요라의 한일축구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나마 관심을 갖는 K리그 축구 구단인 수원 삼성이 일본 축구의 거물을 모셔온다는 썰을 들었습니다. 바로 일본 축구의 리빙 레전드 이하라 마사미 선수가 수원 삼성의 어드바이저이자 코치로 온다는 것입니다. 40대 이상 국내 축구 팬들에게 익숙할 만한 일본인 수비수인데요. 일본의 첫 월드컵인 1998 프랑스 월드컵 주장이었습니다. 일본의 주장인 이하라 선수가 완장을 차고 최용수, 황선우 선수 등과 경합했던 모습을 제가 유치원 때 어렴풋이 이렇게 봤던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본 축구와 연이 많은 수원 삼성에게 납득은 갑니다. 대표적으로 최성용 선수가 있죠. 일본 분이랑 결혼을 한 일본의 첫 월드컵 대표팀 주장이자 지도자로서의 이하라 마사미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라 마사미 1967년생으로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입니다. 축구를 시작한 계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친형과 같이 동네 어린이 축구단에 입단한 것입니다. 그 이후 고등학교 때까지 중앙 공격수를 하다가 스쿠바 대학교에 입학한 후 당시 대학팀 감독의 권유로 중앙 수비수로 전향하였습니다. 형으로 인한 축구 입문, 그리고 스쿠바 대학 출신인 걸 보면 일본 대표팀 에이스 미토마와 평행 이론이네요. 1988년 스쿠바 대학교 2학년 때 일본 아시안컵 대표팀에 발탁된 이후 1999년까지 122경기에 5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역대 A매치 출전 4위입니다. 선수 시절로만 따지면 일본의 홍명보 감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팀 경력은 1990년 요코하마 마리노스 입단을 하며 10시즌 동안 J리그 우승 1회, J리그 베스트 11에 5년 연속 뽑히는 쾌거를 일궜기도 하지만 J리그 1호 자책골을 기록한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있긴 합니다. 90년, 94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한국 대표팀에게 번번이 발목을 잡혀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일본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로 성장한 이하라는 1992년 아시안컵 우승, 98년 일본의 첫 월드컵 진출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98 월드컵 이후 부임한 트루시에 감독이 세대 교체를 명목하에 이하라 감독을 강제로 은퇴를 시켜버렸습니다. 대표팀 은퇴 이후에는 일본의 첫 월드컵 대표팀 주장이라는 본인의 유명세를 활용해 일본 축구협회 앰바서더, 스포츠대학교의 개공교수, 방송 및 광고 출연 등 프리랜서 생활을 하며 일본 축구협회 S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며 일본 전국의 축구 교실을 돌아다니며 축구 활성화를 위한 사회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2005년에는 홍명보 감독과 공동으로 한일 친선대사를 하며 한일 간의 축구 교류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베이징 올림픽 일본 대표팀의 코치를 맡으며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뒤인 2009년부터 15년까지는 카시와 레이솔의 수석 코치를 하며 2번의 감독 대행을 하다가 2015년 48살에 2부 리그팀 아비스파 후쿠오카에서 프로 감독으로서 데뷔를 합니다. 감독 1년차에 후쿠오카를 플레이오프권까지 진출시켜 극적으로 우승해 후쿠오카가 5년 만에 1부 리그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하라 감독은 후쿠오카의 영웅이 되나 싶었지만 이듬해 16년도에 리그 꼴찌로 자력 강등, 17, 18년도에도 플레이오프에서 번번이 실패해 1부 승격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책임을 느꼈던 이하라 감독은 사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하라 감독이 후쿠오카 감독을 하며 해낸 성과는 아스날의 도미아스를 발굴해 성인 무대로 데뷔, 그리고 원두재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정착시킨 점입니다. 선수단 관리 능력은 아쉬워도 수비수 육성은 잘하는 감독이라 평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후 2019 시즌 카시와 레이솔의 수석 코치로 복귀하며 23년도까지 근무하다가 24년 강등권으로 추락해버린 가시와 감독이 경질당한 뒤 약 5개월간 감독으로 내정되어 가시와를 강등권에서 17위 잔류권으로 올린 데 성공하여 극적으로 가시와의 2부 강등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가시와가 지금은 J리그 2등을 기록을 하며 26-27 시즌 아챔 엘리트 진출이 매우 가시화된 상황입니다. 여담으로 이하라 감독은 국가대표 은퇴 이후 13년간 요코하마에 부천해 90평짜리의 이 3층 대저택을 소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갑자기 그 대저택이 해체가 되며 집터가 빈 땅이 되었고 요코하마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원인은 모르지만요. 이하라 감독의 개인 홈페이지를 보면 6월 말에 일정이 2개가 있습니다. 만약 수원 삼성이 이하라 감독을 어드바이저 겸 코치로 영입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7월 이후에 수원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라 감독이 수비 코치로서 수원 삼성을 어떻게 바꿀까요? 일단 죽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하라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투볼런치의 역할을 확실히 분담을 합니다. 수비하는 라버 피아나나 공격하는 메잘라. 현재 수원 삼성의 투볼런치는 이규성, 최용준 라인인데 최용준을 라벌 피아나로, 이규성을 메잘라로 쓸 것 같습니다. 최용준을 라벌 피아나로 돌림으로써 하프라인 밑에 5백을 배치해 카운터 위협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이하라 감독의 특징은 각 수비수에게 개개인의 장점에 특화된 역할을 분담시켜 수비 조직력의 극대화를 이끌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역습으로 승점을 많이 까먹었던 수원 삼성의 변성환호의 단점을 메워줄 것 같아. 수비 조직력은 잘 다듬지만 공격창이 무디다는 평을 받아 일본에서 B급 정도의 감독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면은 변성환 감독이 강점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하라, 변성환 콤비는 궁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벽, 일본 축구의 레전드 이하라 마사미. 이하라 감독이 수원 삼성에 온다면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수원에게 관심을 가질 듯 싶습니다. 부디 이하라 감독이 수원 삼성의 내실을 잘 다져 한일 간의 축구 가교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별아의 한일 축구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